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숫자 특강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숫자 특강을 그 실강에서 뭐 이틀 잡아가지고 4시간 4시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좀 요구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요. 또 우리 제 개인 카페 아시죠? 개인 카페에 보면은 그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뽑으셔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료도 보시고 자료는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써보고 또 다시 또 버리고 써보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총론부터 경찰학에서 나와 있는 숫자 있죠. 숫자를 총정리할 거거든요. 총정리할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먼저 1번에 이제 보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이런 많이 보셨죠? 부정청탁금지법을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번인데 공무원은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명목에 관계없죠? 그게 뭔지 따지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 다음에 매회견도는 바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1년인데 1년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이거를 초과하는 돈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직무와 관련이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요. 그때는 이거 있죠.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돈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다면 뭐 한다? 한 푼도 받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명목에 관계없이 안 되는 거고 직무와 관련되면 이 이하, 이거 1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돈도 받으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근데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 돈에 안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받을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숫자 정리니까 일단은 음식물이라든가 경조사비라든가 선물 중에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 첫 번째가 음식물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 그냥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신에 꽃을 보낼 때가 있잖아. 꽃을 보내는 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0만 원까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선물 같은 거 보내는 선물은 얼마? 5만 원인데 근데 그 선물이 어떤 거라고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농수산물이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농수산 가공품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농수산물 몇 퍼센트 넣는 겁니까? 50% 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농수산 가공품이라 그래요. 얘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얘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외부 강의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할까? 외부 강의할 때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는데 자, 질문할게요. 외부 강의할 때 어떤 외부 강의만 신고합니까?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만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만 신고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입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얼마? 40만 원까지입니다. 4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 상한액의 강의는 우리가 40만 원은 몇 시간 기준입니까? 1시간이죠. 1시간당 40만 원. 그리고 기고이죠. 신문에다 글 쓰는 거죠. 기고도 한 건당입니다. 한 건당 40만 원.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례금 받고 돈을 받고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 뭐 3시간, 4시간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넘게 강의할 때는요. 시간에 관계없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150 초과 금지. 한마디로 1시간 상한액이 100분의 150이니까 1시간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40분이죠. 40만 원에 100분의 150이니까 얼마예요? 최대 60만 원인 겁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60만 원까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입니다. 조심하세요.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강의를 마친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고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 강의할 때는요. 돈 받고 외부 강의할 때는 사전 신고예요. 강의 마치고 나서 사후 신고요? 사후 신고요.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며칠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신고의 처리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경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뇌물을 먹었어요. 부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부패를 저지르면 일단은 B라는 사람이 이 경찰이 부패를 저지른 걸 알고서 이 부패를 뭐한다? 신고한다는 겁니다. 신고이죠. 신고. 그럼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냐면요. 이 법에서 첫 번째가 해당 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해당 기관이니까 이 사람이 소속된 그 경찰관서 있죠. 거기다 신고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자, 해당 기관 말고 감독기관에다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감독기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사기관에다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감사원에다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 여기다가도 이 사람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B가 이제 만약에 국민권익위원 있죠. 여기다가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딱 보니까 이게 수사가 필요해. 조사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다 이첩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거 우리가 이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수사라든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했어. 해가지고 여기서 결론이 나왔겠죠?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을 넘겨준 국민권익위원회나 또는 B한테 알려줘야 되는잖아요. 알려주는 건 결론을 냈으면 며칠 이내 여기다 알려준다. 바로 10일 이내 알려. 10일 이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이내. 자, 그러면 이 조사기관이 조사를 끝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일단 10일 이내에 알려줬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딱 보니까는요, 이 조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 마음에 안 들어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다가 뭐 요구할 수 있냐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야, 니네가 조사를 끝냈는데 야, 별로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떠니? 이렇게 재조사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은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바로 재조사 요청은 30일 이내 합니다. 30일 이내.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요, 당연히 재조사 요청을 받았으니까 재조사 하는 거예요. 했죠? 재조사 했으면 그때는 재조사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재조사 결론은 또 알려줘야 돼. 여기다가 며칠 이내 알려준다. 재조사는 7일 이내 알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결론을 내면 맨 처음에는 며칠 이내 알려준다고요? 10일 이내.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재조사 요청은 30일 이내. 그럼 얘네들은 재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또 다시 알려줘야 돼. 며칠 이내? 7일 이내.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30일 이내 재조사 요구. 그리고 재조사 여부가든 조사기관은 자, 며칠 이내? 7일 이내 결과를 다시 통보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청탁금지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처벌 규정인데 보세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받았어. 받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직무 아까 관련되면 100만 원 이하의 돈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푼도 받으면 안 되지. 직무 관련되면. 근데 만약에 직무와 관련되는데 100만 원 이하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돈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됐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부정청탁을 받고요. 직무 수행한 공직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해버리면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경찰이 돈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1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내가 열어봤더니만 1시간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60만 원이 초과된 거잖아요. 초과됐죠. 그럼 이 사람은 초과된 걸 알았으면 이거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초과된 걸 알아놓고도 신고 안 했어. 그냥 꿀꺽. 신고 안 하면 이제 처벌됩니다. 그때는 이제 초과사를 받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경찰이 A라는 사람을 뭐 하는 중이냐면 수사합니다. 수사하는데 이 A가 직접 자기를 수사하는 자기 수사하는 경찰한테 바로 이제 부정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사건인데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한테 직접 청탁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자기 사건인데 직접 청탁하면 이 사람은 처벌 규정 없어. 따라서 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탁금지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숫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여러분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얘가 바로 뭐냐면 경찰청의 훈령입니다. 훈령 들어보셨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숫자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경찰인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수사하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수사하는 경찰의 사촌인의 친족이야. 그러면 사촌인의 친족이면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수사받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는데 사촌인의 친족을 수사하면 아무래도 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 경찰은요. 당연히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사촌인의 친족을 수사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요. 경찰이 사촌인의 친족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게 수사가 아니야. 수사가 아니고 무슨 업무냐면 단순 민원 업무야. 그럼 여러분들 단순 민원 업무라면 사촌인의 친족이어도 단순한 거니까 무슨 불공정할 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촌인의 친족이요 그게 단순 민원 업무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라면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뭐하라? 신고해라. 이런 경우라면 근데 그게 단순 민원 업무는 예외. 그러면 단순 민원 업무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거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떨 때 공무원은요. 자, 신고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가 직무 관련자가 몇 촌인의 친족이라고요? 4촌인의 친족이지. 3촌인의 친족. 두 번째는요.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찰이 되기 전에 어떤 다른 데 회사에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니다가 경찰이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 다녔던 그 회사가 직무 관련자야. 최근 2년 이내 다녔던 회사가. 그럴 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까지입니다.
여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공무원인데 여기는 공무원 자신 가족이 다음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 한마디로 내가 경찰인데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직무 관련자야. 그러면 아니 내가 그 회사의 대주주인데 그 회사가 직무 관련자면 이것도 좀 불공정하잖아. 네, 그래서 어떠냐면요. 자, 여기서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있죠. 주식은 100분의 몇 이상 갖고 있다고? 30 이상.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직무 관련자. 두 번째,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이죠. 지분도 100분의 30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없는 일반 회사 있죠. 일반 회사는 출자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자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도 30. 그 다음에 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이야. 자본금. 자본금은 100분의 50이죠.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자 지분과 주식은 30, 자본금 50. 아시겠죠? 이럴 때는 소속 기관자의 신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직무 관련자일 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및 소속 기관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찰인데 수사를 하는데 전직 경찰관이 직무 관련, 전직 경찰이. 근데 전직 경찰이 직무 관련자인데 그 전직 경찰하고 수사하는 나하고 옛날에 같은 데서 근무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그런 경우죠. 5년. 자, 그 다음에 최근에 2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주었던 자 중에서 지속적 친분관계 형성되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무원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할까요? 일단은 직무 관련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신고한다는 조문은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자, 공무원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금방 봤던 뭐하고 똑같습니까? 청탁금지법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이 되게 한 번에 몇만 원, 100만 원, 1회계연도에 몇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 같은 거 받지 마라. 그죠? 이것도 우리 아까 봤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할 때는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아까 했잖아. 신고는요, 사전 신고입니까? 강의 마치고 나서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잖아. 그래서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죠. 10일. 10일 이내 서면으로 사후 신고입니다. 마치고 나서. 자,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오늘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했잖아요.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1시간을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요.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요. 다른 건 다 아는데 금액을 몰라. 금액은 한 달 있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쪽팔려가지고 돈 얼마 줍니까? 안 물어봤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하고 나서 이제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한 달 있다 돈이 들어오니까 나는 금액은 모르잖아요. 그럼 금액을 모르니까 10일 이내 금액을 신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아는 것만 신고하면 돼요. 아는 것만. 일단 10일 이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돈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이제 나는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잖아요. 알면은 그거를 이제 보완하면 돼.
왠지 몰랐으니까. 나중에는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완하면 된다. 5일입니다. 몰랐으니까. 안 거부터 10일에 신고하고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나중에 알았잖아. 알으면 이제 5일 이내 보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공무원이 이렇게 돈을 받고 외부 강의를 자주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우리 법은 뭐라고 됐냐면 대가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월 몇 번? 3번 초과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할 수 있죠. 3번까지는 나중에 신고하면 돼.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보세요. 3번을 초과하는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속 기관장의 뭘 받아야 되든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사후 신고하면 되는데 3번을 넘어간 다음에 그때는 뭐 한다고요? 소속 기관장한테 미리 신고해요. 미리 신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미리 신고가 아니고 승인. 3번 넘어가면 미리 어떻다고요? 승인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5번 봅시다. 이런 겁니다. 내가요. 오늘 외부 강의 하러 갔어요. 갔으면 근데 이제 바로 거기서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1시간 강의하고 왔으니까 40만 원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봉투를 열어봤어. 열어봤더니만 1시간 강의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 떡입니까? 근데 100만 원인데 문제는요. 60만 원 초과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꿀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은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요. 이거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는데 이거는 며칠 이내냐면 보세요. 초과 사례금 받은 경우는 안 날로부터 며칠? 이틀 이내입니다. 이틀 이내에 이제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한테 100만 원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제공자한테 60만 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은 초과 금액을 60만 원을 반환한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초과 사례금 받고 아까 이틀 이내 소속기관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고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 안 한 공무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과 사례금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반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기관장은 이 사람한테 이제 야, 너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야? 이거 알려줘야 돼요. 반환한 금액이 얼마랑 알려주는 건 7일이 알려줘. 7일이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7일이 알려주면 당연히 이 사람은요. 바로 반납해야 돼. 바로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장한테 나 반납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갑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B가 이제 A가 경찰이고요. B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B가. 근데 A가 수사를 받는 B하고 직무 관련자하고 예를 들어서 금전 거래를 한다? 또는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경찰이 수사받는 이 직무 관련자고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는요, 뭐 한다? 신고해야 돼요. 그거한테 소속 기관장한테.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해야 돼, 미리. 이거 하기 전에. 자, 갑니다.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누구하고 직무 관련자하고 아까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이것도 신고라고 했죠. 신고합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여기서 소속 기관장한테 해야 돼. 서면으로 미리 신고. 미리 신고. 자, 근데 또 하나 조심합시다. 이 B가 누구냐면 A의 현재 수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옛날에 뭐에 있다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받은 사람하고 금전거래, 부동산거래예요. 지금 현재는 아닌데 옛날에
수사 받았던 사람. 그럼 받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현재 직무 관련자예요.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에요. 였던 사람이죠. 였던 사람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일 때도요. 똑같이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직무 관련자인 사람과 이거 할 때도 미리 신고. 현재 직무 관련자는 아닌데 옛날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신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 직무 관련자는 아닌데 옛날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거든요. 신고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옛날에 있죠. 옛날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하고 신고할 때는요. 최근 몇 년 이내만입니까? 2년 이내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을 수사했던 적이 최근에 몇 년 안에 2년 안에 있는 거야. 만약 2년이 넘어갔어. 만약 이 사람을 수사를 10년 전에 했어. 10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신고하라는 건 좀 그렇잖아. 너무 과하죠. 따라서 최근에 2년 이내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이제 숫자가 있는 건 이제 이쪽이라서 넣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조심 이었던 자죠. 이었던 자. 그럼 이었던 자는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이 사람하고 아까 금전 빌려주거나 빌려주니 그다음에 유가 죽은 거래 이거 마찬가지 이런 거 할 때는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안 그래? 2년. 한마디로 최근 2년 이내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이런 거 할 때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간 과거는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거는요. 자, 사후 신고입니까? 사전 신고입니까? 이건 사전 신고죠. 강의는 사후 신고잖아요. 이는 사전 신고. 근데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 부득이하게 사후 신고할 수밖에 없죠. 사후 신고는 여기는 5일 5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세요.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행위를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사후 신고하면 된다. 5일. 아시겠죠? 5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숫자들 있죠? 숫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한국경찰의 역사 파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파트 앞에 부분 나오잖아.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가 있는 파트는 주로 아까 봤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2개입니다. 2개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잠깐만 추가한다면요. 이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조금 써놓을까요? 자, 어떤 거라고요? 우리나라 윤리강령의 제정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경찰윤리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윤리헌장이 몇 년도입니까? 66년도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새 경찰신조죠. 여러분 새 경찰신조가 몇 년도? 1980년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경찰원장이죠. 경찰원장은 몇 년도? 91년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 이어서 무슨 원장? 경찰 서비스 원장입니다. 여러분 얘는 몇 년도입니까? 98년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한국경찰의 역사 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